예, 안녕하십니까.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미국 국회에 나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김정은과의 합의 과정, 그리고 미국의 입장 정확히 정리해 줬습니다. 2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요. 이 미국 정상회담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김정은에게 다 달려있다. 이미 미국 쪽은 북한에다가 입장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받고 싶으면 나오고 받기 싫으면 나오지 마.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죠. 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일단은 모두 발언에서 정확히 그 개념을 다시 강조를 했는데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CBID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 PBID를 들고 나오다가 CBID 들고 나오다가 그냥 아무 때나 바뀌어요. 아무 때나. 그래서 정치적인 용어라고 지금 다들 해석을 합니다. PBID나 CBID는. 좀 강조할 땐 PBID 쓰고 이 기술적으로는 CBID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CBID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때까지 미국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 또한 북한 정권의 과거사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나쁜 합의는 선택사안이 아니며 올바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담장을 정중하게 떠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모델은 빠른 비핵화, 돌이킬 수 없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을 때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 Economic Relief. 경제 제재 완화는 없다. 신속히 비핵화를 하고 이게 중요한데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완전히 한꺼번에 끝내는 게 목표인데 물리적으로 그게 뭐 완벽히 100%다 한꺼번에 끝내겠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갖고 박지원이 문정인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양보했다 난리를 치는데 오늘 폼페이오가 뭐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핵시설이 뭐 10,000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00개를 다 뽑을 때까지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 3년, 4년 동안 계속 이 북한 옥죄고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핵개발로 돌아갈 수 없는 수준까지 뽑아내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전에 아버지 김정일 때 냉각기 폭파해버리고 이런 쇼하다가 다시 또 개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쇼는 안 되고 완전히 다 100% 뽑기 전이라도 이 정도 단계에서는 다시 김정은이가 핵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때부터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CBID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조치. 거기까지 갈 때는 일체의 경제 완화 조치를 안 하겠다.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처럼 주고받기 방식을 하지 않을 것. 오래 끌지도 않을 것. 말과 약속이 아닌 북한 정권이 돌이킬 수 없는 조치. 지금 계속 돌이킬 수 없는 조치. 이레버저블. 계속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북한 주민들을 도울 위대한 거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어쩌고저쩌고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좀 써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같이 씁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의회에서 물어본 거죠, 이게. 자, 한반도 비핵화 의미는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관련 기술, 우주 발사대와 연계된 엔진 시스템, 핵물질,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핵 관련 모든 연구 개발이 포함된다. 단순히 핵무기만 뽑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 미사일이야 뭐 쉬운 거고 우주 발사대와 연계된 엔진 시스템. 이게 맨날 이 북한은 북괴는 인공위성이라고 우겨대는데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 기술은 똑같기 때문에 우주 발사대와 연계된 엔진 기술도 안 돼. 너희 인공위성 쏘지 마. 너희 같은 애들은 워낙 불량 국가여서 인공위성 같은 거 만들어도 너희는 위험해. 이것도 안 돼. 핵 관련 모든 연구 개발을 중단시킨다고 하니까
이 하원에서 질문이 나온 거죠.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은 허용할 거냐? 미국은 그런 핵물질을 농축할 능력이 북한이 갖는 건 부적절하다. 원자력 발전도 하지 마, 너희. 그게 안 된다. 자, 이병령 박사가 우리 국가교육포럼에 와서 강연할 때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줘서 에너지 안보를 한국이 쥐어가자. 그러니까 북한 자체에서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지 못하겠다는 폼페이오의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이 아니라 그냥 선언이죠. 선고. 너희는 안 돼. 인공위성도 안 되고 원자력 발전소도 안 돼. 니네가 자체하는 걸. 그러면은 이병령 박사 말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원자력 진 다음에 그 전기 팔아가지고 수익 구조 가져오는 이거는 되죠. 이건 우리가 전체가 다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거니까 자체 원자력 발전소는 안 돼. 그리고 이 핵 비핵화를 위한 검증 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뿐 아니라 IAEA 사찰단을 넣겠다. IAEA뿐 아니라 미국도 하겠다가 아니고 미국이 하고 보조적인 것을 IAEA가 하겠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다 싹 북한 전역을 뒤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규모 팀들이 지금 검증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검증단이 지금 발족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당신 중에서 누가 미북 정상회담을 담당하느냐?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담당하고 있다. 다만 협상팀은 자신이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존 볼턴과 폼페이오 간에 무슨 알력이다마다 이런 주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 찌라시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있다. 그럼 협상 준비는 어디 가고 있냐? 국무부 전체와 국방부, 에너지부, 백악관 국가안보실, 즉 존 볼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국방부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국방부가 지금 이 협상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김정은이가 도망가면은 바로 잡아버리겠다. 때려버리겠다. 이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당연히 해상봉쇄 준비해야 되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와서 백기를 들더라도 미 군이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국방부가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이스 하원 이 국방위원장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야만적인 환경과 인권 악몽 등을 언급하며 미래 북한과의 어떤 경제적 개입도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이런 잔인한 학대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북한 인권 그거 해결해야 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 방송 등 정보 유입을 더 늘려야 한다. 자,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김정은 만났을 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강조를 하는데 The issue was raised directly between me and Chairman Kim.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논의가 되었다. It will be part of discussion as we move forward.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 인권 문제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는 얘기고 김정은이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보면서 이거 미 하원에 가서 밝힌 거예요. 하도 너 폼페이오 지금 뒷거래 치고 있다 이러니까 하원에 나가서 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랑 폼페이오 장관이 헤리티지 재단 가서 이란에 대해서 12가지 요구한 거랑 지금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이란의 12가지 요구의 핵심은 지금 이것처럼 모든 핵 관련 기술 다 폐기. 전체 다 폐기. 다만 이란보다 지금 더 센 거예요. 이란은 원자력 개발은 돼요. 원자력 연구소 개발은 돼요. 발전 연구소는. 그래가지고 이란이 저농축 우라늄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농축 우라늄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란은 핵발전소는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안 돼. 핵발전소도. 그리고 이란은 탄도미사일까지만 얘기했는데 인공위성은 이란에 대해서 뭐라 안 그러고 있어요. 똑같은 기술인데도. 근데 북한은 너희는 인공위성도 안 돼. 더 지금
센 겁니다. 북한에 요구한 게 더 세요. 그리고 이란에게도 이란 인권 문제 해결 그거 던졌죠. 북괴에도 당연히 인권 문제를 김정은에게 얘기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폼페이오는 희망적이다. 지금 희망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김정은이한테 이 얘기를 얘기했을 때 김정은이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들었으니까 뭐 다른 애들 뭐 지금 누구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 뭐 펜스 부통령에게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순회 회담을 재고려할 때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미국이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 그래서 이 펜스 부통령의 박스뉴스 인터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댄 것. 대미 사업을 보는 나로서는 미국 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펜스 부통령 등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 넘긴다면 북한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치는데 이렇게 나와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 쪽으로부터 자기들은 이거를 수용하겠다는 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받긴 했지만 바로 북한의 이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김정은이를 붙잡고 끌어내리든지 김정은의 행동을 제약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내부보다는 시진핑이가 그 짓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시진핑이 지금 그 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약속을 깨면은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해상 봉쇄하면서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다시 하면 된다 회담을. 그러니까 몇 대 더 때려준 다음에 겁먹고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회담을 하겠다. 모든 군사력 압박의 1차 목표는 백기투항에서 나오게 하는 거고 안 나오면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못하면 다시 하겠다는 얘기는 이번에 안 튀어나오면은 더 세게 때려서 그때 튀어나왔을 때는 조건이 더 살벌해지겠죠. 한 번 또 속았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언 중에서 야합을 암시하는 발언조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지금 이 폼페이오가 하원에 나가서 낸 얘기는 북한은 더 세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인권 문제를 테이블에 올린다는 얘기는 이란하고 북한하고 인권 탄압 그건 비교도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이거를 김정은이가 받는다? 이걸? 글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데 이 안을 받아서 미군을 북괴로 끌어들였을 때 이 감당이 되냐 이게 과연 감당이 될까? 일단 북한 주민들의 충격은 그 다음 문제고 여기저기 뒤지다가 김정은이의 국제범죄 행위들이 걸렸을 때 불법 무기 수출, 살인, 테러 이게 걸렸을 때 바로 체포를 하죠. 미국은 이른바 남의 나라 대통령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은 체포한 사례가 있죠. 체포한 사례. 저 파나마 대통령, 노리에가가 미국에 마약을 팔았다가 잡혀가지고 미국 법무부가 기소를 하고 미군이 파나마 대통령 관저 쳐들어가서 생포해서 미국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종신형 때려놓고 뇌종양 수술 받다가 죽었는데 그거 왜 죽었는지 모르죠. 남의 나라 대통령 들어가서 그냥 잡아옵니다. 자기 안보에 위협하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를 이란에다가 팔았니 뭐니 생화학 무기를 시리아에 팔았다 이런 게 잡히면요. 즉각 체포죠. 뭐 김정은이. 그리고 정말 한 수십만 명이 죽었다. 물론 그건 김정일 때 더 많이 죽었고 이제 김정은 때는 뭐 아직 시간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오토원비어 그거 만약에 고문하다 죽었다는 게 드러나는데 미국이 김정은이를 어떻게 체포 안 합니까? 그리고 문재인이도 조심해야 돼요. 문재인이 만약에 김정은이하고 뒤에서 들친 거 혹시 그거 잘못 걸려서 드러나면요. 문재인도 체포되는 수 있어요. 미국의 나라는 자기 안보 위협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가차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정은이가 이거를 진짜 받을까? 그러니까 다들 지금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사실 저도 그래요. 왜냐면 이거 받으면 김정은이 이건 체포인데 이걸 받는다? 이러니 이게 그러면 안 받아? 안 받으면 이제 때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죽은 목숨 어차피 죽은 목숨 살 수 있는 길은 망명 하나인데 오늘 이상로 위원장이 김정은이 평양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못 돌아올 수 있다. 싱가포르 가서 체포당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거기서 망명으로 그냥 미국에 투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방법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은 살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판이 깨졌다. 이 미북 정상회담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이 판이 깨졌다. 이렇게 되면요. 맞아 죽기 전에 북한 당과 군부에 의해서 김정은이 체포되는 수도 있어요. 이미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이 북계들은 6.25 이후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북계의 군사력은요. 외국과 전쟁하려는 게 아니고 이건 내부 통제하면서 다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그냥 해먹는 것밖에 모르는 군대예요. 그런 군인들이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 그럼 판 깨지면 이제 미국이 쳐들어올 텐데 그럴 바에야 김정은이 생포해서 미국에 넘겨주고 자기들이 하겠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망명하는 게 낫고 김정은이를 제외한 그 당 군 간부들은 김정은이 체포해서 미국에 넘기는 게 나아요. 저는 그게 더 가능성 높지 않을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해서 미군을 북계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해상포위에서 평양을 때린다? 그 전에 김정은이 체포하죠. 군부에서 그 전에 김정은 체포하죠. 그렇게 되면 전범이 되는데 전체가 다. 전범되면 다 사형인데. 그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원칙을 전혀 어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원칙을 미국은 지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올지 그 자체가 예상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것저것 고려하고 있을 뿐이죠.